안녕하세요. 오늘 궁금한 심리 이야기 첫 시간입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김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모신 분들 소개시켜 드릴게요. 미국 로드랜드 대학교 NLP 체면 치료 교수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국제공인 체면 마스터 트레이너이십니다. 또한 국제공인 NLP 마스터 트레이너신데요. 우리 정동문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박사님 반갑습니다. 네. 또한 자연치유 박사이시면서 통합치유센터 대표이신 방시연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체면 진짜 너무 궁금해요. 맞아요. 체면하면 신비스럽기도 하고 조금 나한테 좀 불편함을 좀 가져다 주기도 하고 왠지 내 비밀을 폭로할 것 같기도 하고 이래서 약간 좀 무섭기도 하고 또 어떻게 근데 호기심은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네. 체면이 어떤 거예요, 박사님? 체면은 어쩌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대 이상으로 우리 일상생활에 너무나 가까이 있는 그런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편안한 기분 느껴보신 적 있죠? 네네. 약간 편안한 기분 상태와 또 고도로 집중 몰입이 되는 상태. 이런 번째 정신이 팔려있는 상태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이게 편안한 상태라면 대표적으로 이제 아침에 잠을 깨었을 때 의식은 있는데 눈을 뜨고 싶지 않는 상태. 뭐 또는 잠자기 직전에 곧잠 들어버릴 것 같은 그 편안한 상태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또는 뭐 어떤 사랑하는 사람과 어떤 대화를 할 때 또는 친한 친구랑 대화할 때 편안하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 소주 한 잔 뭐 마실 때 편안한 거죠. 네. 그런 이제 그런 편안함과 또 이제 집중 몰입이라는 거는 뭐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영화를 볼 때 영화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또 뭐 드라마를 볼 때 드라마에 빠져 있고 뭐 핸드폰 카톡을 할 때 뭐 또는 재밌는 소설책을 읽을 때 아마 빠져들었던 경험이 있을 거예요. 네네. 이렇게 이제 빠져들었던 경험, 이제 집중 몰입이 된 이 상태가 편안한 그 마음 상태와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체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고도로 편안하면서 집중 몰입된 상태가 체면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들이 뭐 체면 많이 경험해 볼 수 있죠. 뭐 아침에 일어나실 때도 그렇지만은 뭐 이렇게 재밌는 책을 읽거나 또 재밌는 강의를 듣거나 재밌는 드라마, 영화를 볼 때 뭐 그런 경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또 이제 일정한 어떤 리듬이 반복되는 행동들을 많이 할 수 있을 거예요. 뭐 운전을 하는 것도 일정한 리듬이 반복되는 형태고, 뭐 악기를 연주하는 것, 뭐 드럼을 치는 것, 북을 치는 것, 이것도 일정한 리듬이 반복되죠. 교회에서 이제 기도를 올리는 것, 또는 뭐 절에서 법문을 배는 것, 이게 또 이제 일정한 리듬이 반복되는 네네네. 행동들이죠. 이렇게 이제 일정한 리듬이 반복되는 무의식적인 패턴, 이게 바로 이제 체면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체면이 참 우리 일상생활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왜 오해를 하느냐? 네. 이건 이제 텔레비전에서 과도하게 재미를 성비화시킨 또는 드라마틱하게 재미를 연출한 이런 경우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네. 이렇게 팔을 못 내리게 한다든지 뭐 사람 다리를 만든 사람 몸 위에 사람 올라가게 만든다든지 맞아요. 뭐 그거 많이 봤어요. 노래 못 듣게 한다든지 뭐 이렇게 사실은 체면에 있어서는 아주 간단한 초기 체면 상태인데 이걸 이제 드라마틱하게 연출을 해버리면 사람들은 신비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혹시 저 상태가 되면은 내가 조종당한 게 아닐까? 그쵸. 뭐 부끄러운 나의 과거를 들춰내는 게 아닐까? 이런 이제 그 불안심리가 있죠. 그래서 예전에 그 드라마에서 네. 아니 어떤 영화에서 어떤 주인공 남자가 네. 주인공 여자를 체면을 걸어가지고요 네. 밤마다 찾아오게 만들었어요. 아. 근데 그 여자가 저녁만 되면 자기를 찾아오는 거예요. 네네. 근데 그 여성분이 자기가 체면에 걸렸던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영화를 보고 사람을 저렇게 체면이 조종할 수 있나 좀 무섭기도 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그거는 근데 이제 영화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요. 실제 체면에 들어가는 느끼지 않고요. 의식이 있는 상태에 무의식이 일정 부분 올라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 가치관과 다르거나 내 정체성에 벗어나 있다 그러면 네네. 체면에서 깨어날 수가 있죠. 그 체면은 마음을 허용한 상태잖아요. 그 마음을 허용했다는 것은 내 의식에서 의식을 내려놓고 그 사람한테 내 마음을 맡겼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내 의식이 허용하지 않다면 언제든지 깨어나겠죠. 그럼 체면은 위험한 건 아니네요. 당연하죠. 오해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좀 해보고 싶은데 위험하진 않을까 이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우리 무의식 속에는 좋은 패턴도 새겨져 있지만 네네네. 부정적인 패턴들도 많이 새겨져 있거든요. 뭐 트라우마와 관련된 기억이라든지 네네. 예를 들면 뭐 또 공포와 관련된 것
또는 여자들 같은 경우에 성폭행, 성추행과 관련된 네. 것, 가정폭력 관련된 이런 수한 부정적인 패턴들이 잠재의식에 각인되어 있는데 체면을 걸면 이제 그런 것들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근데 체면을 걸었는데 그 과거의 부정적인 기억들을 우리가 치유를 못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배를 째놓고 네네. 우리가 수술 안 하는 거랑 똑같아. 아. 그리고 외과에서 배를 째놓고 수술 안 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은 합병증으로 네. 돌아가시겠죠. 그렇죠. 배를 쨌기 때문에 오히려 힘들어지잖아요. 그쵸. 힘들죠. 예를 들어서 이제 트라우마적인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체면을 걸어서 치료를 하지 않고 그냥 깨어나게 한다면은 방치시켜 그 놓으면. 트라우마에 대한 기억이 본인을 힘들게 할 수 있다는 아, 거죠. 그러네요. 이런 거 이제 뭐 빙의라든지 네. 뭐죠, 뭐 조현병 그죠. 네. 이렇게 이제 통제되지 않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건 의식적인 차원이라기보다는 무의식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체면을 거는 거는 누구나 그럴 수 있지만 체면 치료를 누구나 잘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체면은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갖고 있는 체면 전문가가 그래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네. 방시원 박사님은 체면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갖고 계세요? 저는 아까도 그 정동원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네. 제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뭔가 좋은 강의를 듣고 가다 보니까 그 강의에 푹 빠져 있는 상태였는데 벌써 집에 도착해 있는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체면이라는 게 굉장히 특이한 상태가 아니라 언제든지 나에게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라는 것을 그때 느끼면서 되게 굉장히 몰입되어 있는 상태였던 것 같아요. 체면은 굉장히 몸에 좋겠다. 왜냐면 편안해진 이완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을 좀 자신의 심신 건강을 위해서 스스로 체면을 경험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네네. 그러면 이렇게 체면이 일상생활에서 있다라고 한다면 체면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이나 좋은 그렇죠. 점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체면을 얻을 수 있는 게 참 많죠. 왜냐면 체면은 기본적으로 무의식과 접속되는 상태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그 무의식 안에 양자 에너지 파동창이 있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시커리서 책을 읽어보면서 끌어당김의 법칙을 잘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쵸, 그쵸. 그래서 우리가 뭐 꿈을 생각하면 꿈을 이룬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원하는 목표에 집중 목표를 이룬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네네.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꿈을 또 목표를 설정한다 하더라도 꿈과 목표를 이룰 수가 없거든요. 그쵸, 그쵸. 그게 왜냐면 의식 차원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죠. 아. 근데 이게 이제 무의식 차원의 프로그래밍이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게 이제 체면이라는 거죠. 그냥 의식 각성 상태에서 상상하는 거하고 체면 상태에서 상상하는 거는 차원이 틀리죠. 아, 그럼 체면 상태에서 무의식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우리가 체면. 상상하는 모든 것들을. 그렇죠, 그렇죠. 어. 그래서 그 일반 각성 상태에서 100번 자기 암시를 하거나 100번 상상하는 것보다 체면 상태에서 한두 번 상상하고 자기 암시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이런 이제 체면은 순식간에 변화를 일으키는 그러니까 패턴을 만들어요. 패턴. 의식은 작심삼일이라고 하지만 체면은 3살 버릇이 8살까지 간다는 게 뭐냐면 한두 번의 체면 상태에서 어떤 프로그래밍을 설정해버리면 이게 평생을 간다는 평생. 그러니까 우리 만만에 예를 들어서 꿈이나 목표를 제대로 프로그래밍 시켰어. 그러면은 평생 끌어당기는 힘을 발휘하면서 계속 돈을 많이 벌거나 성공을 하거나 그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사는 그런 에너지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끌어당기는 힘을 발휘하는데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그리고 체면 자체로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체면에 걸리려면은 호흡이 길어져야 돼요. 짧아져야 돼요. 길어져야 될 것 같아요. 길어져야 돼요. 그렇죠. 호흡이 길어진다는 릴렉스 해야 이야기는 되니까. 부교감신경계가 작동한다는 이야기예요. 네네네네. 부교감신경계의 작동된 것만 가지고도 몸이 편안해지고 에너지를 재충전하고 건강해지고 간다는 이야기죠. 그럼 잘 생각해봐요. 그러면 호흡이 짧은 상태에서 일어나는 게 보통 보면 불안이라든지 불면이라든지 스트레스라든지 공포라든지 뭐 분노라든지 이런 거 아니에요. 그쵸, 그쵸. 근데 우리가 호흡을 길게 만들어 봐봐. 네. 호흡을 길게 만들어 보면은 호흡이 길어진 상태에서 화가 날 수 있나요? 호흡이 긴 상태에서 짜증이 날 수 있나요? 길면서 화내긴 힘들 것 호흡이 긴 같아요. 상태에서 스트레스 받지 않죠. 야! 막 이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제 이야기 뭐냐면은 체면에 걸리는 것만 가지고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호흡이 길어지면서 부교감신경이 들어가기 때문에 체면에 걸리면 그 자체가 우울증이나 불면증이나 공포나 해소할 수 분노나 있다는 이런 걸 해소할 수 있다는 거죠. 아, 별도의 치료를 안 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체면과 심리치료가 바로 연결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어. 이제 아까 앞서 제가 초창기에 이야기했던 아주 강한 트라우마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 네네. 뭐 성폭행이라든지 네네. 뭐 트라우마 이런 것을 제외한 일반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단지 체면에 들어가는 것만 가지고도 뭔가 마음이 힐링될 수 있다. 아. 이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네. 네. 방시현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체면의 지금 좋은 점.
그 박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네. 많은 사람들이 현재 지금 스트레스 상태를 갖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 상태에는 결국에는 뇌파로 봤을 때는 굉장히 바타파가 많이 나오는 상태인데 이렇게 호흡이 길어지고 뭔가 명상이나 체면을 했을 때는 알파파나 또는 그 세타파 같은 좋은 파동이 나오기 때문에 이 체면을 꾸준히 했을 때는 뭔가 내 마음도 편안해지고 정신도 안정될 수 있다는 게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리가 되는 것 같네요. 네, 일단 체면의 이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체면으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네. 돈을 좀 많이 벌고 싶거든요. 그렇습니다. 체면으로 뭐 이렇게 무의식에 딱 이렇게 연결시켜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해낼 수 있나요? 그렇죠. 체면으로 돈을 많이 버는 것도 가능하고요. 체면으로 살을 빼는 것도 가능하고. 살 빼는 거 다이어트. 여자들의 로망. 살 빼는 체면으로 거. 어떤 질병을 치유하는 거 다 가능하죠. 음. 왜냐하면 체면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잠재의식에 그대로 세팅만 할 수 있다면, 마인드 세팅만 할 수 있다면 네네네. 뭐든지 가능하죠. 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이 없고 네네. 그 원하는 어떤 시각화, 뭐 네. 오감을 활용하는 그 시각화가 네. 체면 상태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걸 이루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이제 이를테면 돈을 많이 버는 그 결과를 생생하게 실처럼 상상을 하면서 체면 상태에서 시각화를 하고 네. 그리고 자기 확을 통해서 체면 자기 암시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무의식에 그게 이제 뭐 깊숙이 무의식 들어가면 세팅이 된다면 네네. 그럼 무의식은 양자 파동자가 연결되기 때문에 네네. 결국 끌어당김의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에 가장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그 끌어당김의 법칙에 있어서 네. 지금 체면이 아주 깊숙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체면을 통해서 끌어당김의 힘이 발휘되는 거죠. 체면을 통해서. 뭐 뒤에서 또 소개하는 NLP도 같은 맥락인데 체면 NLP라는 것은 바로 트랜스의 힘을 활용하는 거거든요. 네네네. 트랜스의 힘은 무의식과 접속되는 상태입니다. 네네네네. 그래서 끌어당김 힘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트랜스 힘을 활용해야 되고 트랜스 힘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체면이나 다음에 소개할 때 NLP와 같은 그런 개념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잠재의식에 반드시 세팅을 시켜야 돼요. 네네네네. 그래야만 에너지 파동장에서 끌어당김 힘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 살을 빼는 것도 이제 같은 맥락인데 잠을 자면서도 살을 뺀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네. 그게 왜냐면 이제 그 살을 뺀 예를 들어서 이제 날씬한 몸매, 네. 날씬한 몸매를 아주 현실감 있게 상상을 하면서 잠을 자는 거죠. 무의식에 세팅한 상태로. 그럼 잠을 자고 있지만 우리 무의식은 24시간 깨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24시간 날씬한 몸매를 계속 상상하면 현실감 있게 네. 에너지 파동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살을 빼게 만들어준단 말이죠. 그럼 결론적으로는 체면을 통해서 돈도 벌 수 있다. 살도 뺄 수 있다. 다 가능하죠. 그러면 체면은 이거는 꼭 빼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역사적 위대한 사람들, 위대한 네. 예술가들, 위대한 뭐 정치가들, 위대한 네. 사업가들, 네. 이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체면의 힘을 활용했던 사람인데, 근데 옛날에는 이제 체면이라는 단어를 안 썼잖아요. 네네. 네, 그걸 이제 상상력이라는 말로 표현했어. 예전에는. 예전에 그래서 이제 아인슈타인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인슈타인이 상상력은 기력이나 의지력보다 수천 배 큰 힘을 발휘한다. 자, 모든 위대한 업적은 상상력을 통해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상상력이 뭐냐면 바로 이제 체면 상태를 체면 상태. 그렇죠. 네. 우리 방시원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체면 상태가 되면은 박사님 이완되니까 우리가 상상을 할 때 네. 시각적이나 또는 청각적이나 이런 오감을 활용해서 하면 더 효과가 뛰어나겠네요. 그렇죠. 이제 체면 상태가 되면 이 오감을 활용한 상상력이 더 풍부해지죠. 똑같은 감정이 2배, 3배로 확대된다고 확대되니까 오감을 통해서. 네, 이미지도 더 선명해지고 네. 소리도 더 크게 들리고 예를 들어서 각성 상태 상상하는 거하고 체면 상태 상상하는 건 틀리죠. 그래서 체면 상태에서 이왕이면 시각화를 해야 되고 자기 암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전에 이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어느 그 전쟁터에서 어느 병사가 포로로 잡혔는데 한 7년에서 8년 정도 감옥에 있었는데 네. 할 수 있는 게 없었는데 정신이 자유롭다는 걸 느끼고 네. 좋아하던 골프를 계속 트레이닝했대요. 1월부터 18월까지. 근데 그분이 이제 석방되고 나서 첫 그 라운딩을 나갔는데 평소에 100개 정도였는데 쳤는데 한 70몇 개를 쳤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런 것도 그러면 다 체면을 그럴 수 있죠. 통해서 예, 그것도 트레이닝 시킨 거네요. 예, 그것도 골프 선수에 대한 그런 예도 있지만은 또 옛날에 하영주 선수라고 그 유도 선수죠. 네네. 80년대에 네네. 그 메달 리스트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포츠 경기 나가기 전에 항상 두려움을 느꼈죠. 트라우마가 있었던 거죠. 근데 체면 상태에서 계속 이제 이기는 상상을 한 거죠. 이기는 상상을 이제 스포츠 심리 치료를 받은 거지. 그러면서 나갔는데 정말 금메달을 딴 거예요. 박지성 선수도 같은 맥락인데 박지성 선수도 원래 고등학교 시절에는 키도 작았고 네네. 축구를 그다지 못했다는 거예요. 네네. 히딩크 코치를 만나기 전에. 네네. 근데 이제 이 체면을 하기 위해서 계속 골 넣는 상상을 한 거예요. 현실처럼. 그러니까 실제 뭐 우리가 알다시피 박지성 선수가 뭐 엄청난 선수로 이제 성장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운동 선수들도 보통 그러면 예전에 그 트레이닝하던 그 시각화에 대한 훈련이나 이런 게 다 체면을 기반으로 다 시각화가 들어간 그렇죠. 거예요. 그 시각화가 각성 상태에서도 가능한데 각성 상태의 시각화를 100번 하는 것보다는 네. 체면 상태의 시각화 한 번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그만큼 이제 트랜스의 힘을 활용하면 그 시각화의 힘이나 또는 뭐 자기 암시의 힘이나 자기 확언의 힘이나 이런 힘이 극복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기 스스로 그 트랜스 상태를 만들려면 뭐 혼자도 트랜스 상태를 만들는 가능하죠. 왜 가능하죠? 트랜스라는 게 뭐 편안한 상태인가요? 그렇죠. 트랜스와 체면을 잘 구분을 못하는데 네네. 트랜스와 체면은 하나 연결된 개념이에요. 네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몸이 편안해지면서 집중 몰입이 될 수 있는 상태까지는 트랜스예요. 네. 근데 그 상태에서 암시를 주잖아요. 암시. 네네네. 예를 들어서 나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합니다. 와 같은 자기 암시를 줘. 네네. 또는 뭐 질문을 통해서 뭐 가장 편안한 순간이 언제였을까요? 그때로 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제 그렇게 또 질문을 유도할 수 있겠죠. 네네. 이렇게 이제 체면 유도나 암시가 들어가기 직전 상태가 이제 트랜스고 암시가 적용되어서 암시에 적용이 되는 상태는 체면이다. 그래서 체면과 트랜스는 비슷하면서도 이제 좀 약간 틀려요. 그래서 이제 그 트랜스에 이제 포함되는 게 체면도 포함되지만 뭐 NLP, 요가, 명상, 단지노부 이게 전부 트랜스에 포함되는 거거든요. 교회 기도라든지 뭐 절의 불법이라든지 이것도 다 트랜스란 말이에요. 근데 왜 트랜스는 이렇게 광범위하냐? 네. 이제 이거는 하나의 상태이기 때문에 상태. 암시가 적용되기 이전의 상태. 우리 몸의 상태, 정신의 상태 뭐 이런 예, 예, 것들이네요. 그렇죠. 암시가 적용되기 이전의 상태가 이제 트랜스이기 때문에 이제 광범위하고 그게 암시를 적용시켜버리면 체면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네네. 저도 조금 이제 계속 들어야지 이해되는. 네. 그래서 스트레스를 하려면 가장 핵심적인 치료법이 체면 치료, 체면 치료. NLP 치료라고. 네. NLP 치료, 뭐 전색 치료도 뭐 NLP가 이제 스트레스 치료가 되겠고. 아니 그러면 이 트랜스 상태는 편안한 상태, 뭐 무의식에 도달하기 전에 그 상태를 얘기하면 방치원 박사님은 명상심리 박사이시기도 하잖아요. 네네네. 그럼 늘 사람들을 그 트랜스 상태로 유도를 했었겠네요. 그렇네요. 그러니까요. 같은 범주네요. 그렇죠. 이완된 상태에서 집중을 이끌어내는 게 이제 명상이라고 한다면 체면도 그 범주 안에 포함되네요. 대신 트랜스 상태에서 암시가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 그렇지. 상태가 차이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그 명상은 기본적으로 이제 트랜스 상태에서 암시를 하지 않잖아요. 네네. 마음을 비우게 만들고. 네네네. 근데 체면은 그 트랜스 상태에서 계속 지시를 하면서 암시를 주는 거죠. 암시를 준. 그래서 치료 자극을 할 수도 있고 네. 긍정적인 자기 암시를 시킬 수도 있고 확언을 시킬 수도 있고 또 시각화를 시킬 수도 있고 요거는 이제 체면 상태예요. 근데 박사님 궁금한 게 그러면 제가 박사님을 체면을 딱 거는 거예요. 네네. 건 다음에 박사님이 날 좋아하게끔 만드는 거야. 네네. 뭐 그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체면을 걸 수 있나요? 뭐 그것도 가능할 수 있죠. 그 체면은 내 마음을 허용한 상태잖아요. 네. 마음을 가장 잘 움직이게 만드는 상태잖아요. 어. 예를 들어서 우리 김태희 대표님에 대한 좋은 호감을 갖고 있어요. 좋은 네네네. 느낌을 갖고 있어요. 네. 그럼 체면 상태에서 그 좋은 느낌을 더 크게 유발시킨다면 느낌이 더 강해지겠죠. 그럼 누구한테 체면을 걸어야 되나? 부부관계도 이제 부부관계 마찬가지인데 네. 부부관계도 처음에는 좋은 느낌을 만났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두 분 사이에 좋았던 추억이라든지 행복한 기억이라든지 네. 이런 좋은 기억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럼 체면 상태에서 그런 기억에 접속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미래의 더 멋진 가정을 이루고 있는 뭐 멋진 미래의 모습을 또 상상하게 만들어서 접속을 시켰어. 그러면 관계도 좋아지겠죠. 이런 건 안 돼요? 네. 너는 나한테 돈을 갖고 와라, 돈을 갖고 와라. 만약에 그 체면에 걸리는 내 남자가 동의를 했다. 네. 난 당신에게 돈을 많이 주고 싶어. 그런 마음을 동의를 하면
마음을 내가 허용을 한다면 가능하죠. 허용을 하면 그래서 이제 그 체면은 재밌다. 그냥 하나의 기술이라는 개념보다는 네. 마음이 움직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체면이 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냐 체면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해요. 사랑. 사랑? 사랑. 왜요? 자, 왜냐하면은 상대방을 사랑해야만 마음을 허용하니까. 그래서 그 사람 나를 좋아하게 만들어야지. 좋아하게 만들어야만 마음이 열리고 그 마음이 열렸기 때문에 체면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 세상에 체면을 가장 잘 거는 사람이 누구냐 묻는다. 나는 엄마라고 생각해요. 엄마. 아기를 키우는. 왜 엄마는 아기를 사랑하잖아요. 네네네. 우리 아기는 엄마를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울다가 뭐 이렇게 달래면은 울음을 붙이고 뭐 기저귀 갈아주고 재워주면 잠도 자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기를 달래는 그 엄마처럼 우리가 사람을 예를 들어서 상담하고 치유한다면은 다 체면에 들어가지. 그러면 체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이다. 그렇죠. 우리 정동문 박사님 그러시고 방시현 박사님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체면은 뭘까요? 체면은 나와의 깊은 만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완된 상태에서 내 안에 들어가서 나와 함께 연결되어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편안한 상태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뭔가 눈에 보여지지 않는 어쩌면 에너지로 연결되어 있는 분들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체면이 저도 다시 한 번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체면은 나와 만날 수 있는 편안함이다. 아니 그거 좀 맞는 이야기인데 체면은 무의식과 소통하는 거잖아요. 네. 이제 무의식과 라포를 형성하는 상태. 그걸 이제 체면이라고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모든 질병은 무의식과 라포가 끼어져 있기 때문에 생겨난다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자기 체면을 못하기 때문에 질병이 생긴다는 거죠. 뭐 우울증, 불안증, 공포증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뭐 그쵸. 어떤 신체, 뭐 암이나 당뇨나 고혈압 그것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지. 무의식과 소통이 된다면 병에 걸릴 이유가 없죠. 왜냐면 우리 무의식은 언제든 우리 독보자거든. 무의식은 선의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무의식은 항상 우리를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무의식과 라포가 깨어져 있으니까 나 자신과 소통을 못하니까 나 자신과의 소통. 병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체면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무의식과 소통을 한다는 것이고 나 자신과 하나가 된다는 것이고 나 자신과 하나의 라포가 형성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건강할 수 있고 또 신체적으로 건강할 수 있고 또 그게는 인생 전반을 통해서 나다운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만들어내는 게 체면이 아닌가. 진짜 생각보다 체면이 무섭지도 않고 또 우리 일상생활에서 진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전 국민이 체면을 훈련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체면을 배울 곳은 뭐 우리나라에 모르겠다 정해져 있는 건가요? 체면이 이제 만약에 프로이트가 체면을 버리지 않았다면 체면은 일반화가 됐을 거예요. 근데 이제 프로이트가 초기에 체면을 했지만 자기 친구 브로이어라는 사람은 체면을 너무 잘 다루는데 자기는 체면을 잘 다루지 못했어. 체면 기술이 떨어졌거든요. 이렇게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체면을 버리고 정신 분석학을 탄생시키면서 이제 모든 심리학은 프로이트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게 이제 프로이트 개인에게는 물론 좋은 점도 있었지만은 우리 체면 입장에서는 50년 체면이 후퇴가 되는 체면의 암흑기가 되는 계기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 모든 심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프로이트가 체면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도 체면을 버려야 된다. 그게 뭐 한 50년 이상 흘러온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1945년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다시 체면이 부활되면서 이제 밀턴 에릭슨이 이제 대화 체면을 만들어내면서 또 NLP와 연결되면서 이제 체면이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체면이 활성화되는 그 시기로 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렇지만 아직은 부족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 로드랜드 대학교가 세계 최초로 NLP 체면 제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는 대학이에요. 이게 세계 최초이기 때문에 세계 1위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지금 깨알 광고하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일반 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주류의 한 그 과목으로 체면을 공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게 저는 이렇게 접근합니다. 지금은 이제 영성의 시대이고 의식의 시대이면서 영성 의식 시대의 그 중심에 저는 체면이나 NLP가 아주 중요한 그 도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대학의 체면 학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거 만약에 배운다고 해도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요? 아니 그 박사님께서 뭐 이렇게 조금 해서 그 학위를 따는 과정 말고도 일반인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도 나중에 짜시면 전국에서 많은 관심 보일 것 같아요. 지금도 제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러세요? 체면에 대한 기본만 원하는 기본은 16시간 정도 투자를 하시면은 체면 기본을 다 공부할 수 있으세요. 괜찮은데요? 16시간이면은 체면을 걸 수 있고 체면 치료도 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자기 체면을 활용할 수 있는 데까지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체면은 가까이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너무 기대가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원한다면은
제가 도와드릴 수 있고 또 저로부터 또 체면을 공부한 분들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네네. 얼마든지 체면을 네. 배우는 것이 가능합니다. 네네. 우리 방시원 박사님도 한 말씀. 네. 네, 저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물론 마음의 병이 있다면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근데 그 전에 내가 나 스스로를 할 수 있는 전 자기 체면이라든지 자기 치유에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체면이 이렇게 어렵지 않다면 배워서 쓸 수 있다면 내가 내 자신에게 할 수 있는 자기 체면이야말로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저도 다시 한번 체면을 배우고 또 많은 분들이 체면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찾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오늘 갑자기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튼 오늘 간단하게 저희가 이제 20분 분량으로 이렇게 한번 체면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요. 너무 무궁무진하지만 오늘 간단하게 조금 알아봤고요. 체면 한번 저도 배워서 스스로도 이렇게 트레이닝 시키면서 또 뭐 예뻐지거나 부자 되거나 날씬해지거나 이런 거 생기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체면의 2탄을 한번 만들어볼까요? 기대됩니다. 네. 다음 주는 네. 어떤 체면에 걸리는 것, 예를 들어서 이제 간단한 체면 테스트, 체면 실습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체면을 통해서 어떤 자기 암시라든지 자기 목표를 시각화하는 거 이런 것들을 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걸 제가 소개를 좀 시켜드릴까 싶어요. 너무 그래서, 좋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를 기대를 해주시고 저희 동영상을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오늘 궁금한 심리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저희 꾸준하게 심리에 관한 이야기로 여러분들한테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안녕.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